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코딩 생각 공유 영상은 아니고 제목이 잡담이 되지 않을까요? 잡담, 프리코스 회고록 정도가 되지 않을까? 회고라고 거창하게 붙이기에도 뭐 약간 좀 그렇네요. 정리된 어떤 형식을 갖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지금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프리스타일로 그냥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라서. 아마 잡담의 그냥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잡담하면서 편하게 좀 적어볼까 해요. 바로바로 미션 진행하면서 회고록까지 작성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로 시간이 그냥 물리적으로 부족했어요. 진짜 아찔했습니다. 제출 못할 뻔 하기도 하고요. 너무 늦게 제출해가지고 제출 못할 뻔 하기도 하고, 막 11시, 12시까지, 11시 59분까지 내야 되는데, 막 11시에 제출하고, 막, 아찔하네요. 진짜 일주일을 빠짐없이 진짜 계속 생각을 하고, 코딩을 하고, 코딩 안 할 때 또 생각을 하고, 밥 먹으면서 생각하고, 씻으면서 생각하고, 머리가 진짜 쉬지를 않고 작동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회고는 진짜 엄두도 못 냈네요. 아, 지금 제가 옆에 하이볼을 놓고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꿀꺽거리는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적어놨던 세 가지는 제가 프리코스에 들어오면서 목표로 했던 것들이에요. 어, 돌아보려면 뭐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취를 판단하더라도 아니면 뭔가 뭐 성취를 판단하려면 뭐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제가 기준으로 삼으려고 했던 건 요 세 가지였습니다. 프리코스에서 얻고 싶었던 건 요 세 가지였어요. 벌써부터 취한 건가? 네, 말이 계속 헛도는데 원래 이렇게 말을 많이 더듬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냥 자바 할 줄 아는 거 말고 객체지향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프리코스 들어오기 전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음, 조금 두렵다. 뭐가 두렵냐?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냥저냥 하나 다룬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적당히 안다는 것이 두려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두렵냐라고 하면 적당히 아는 누군가와 전혀 구분되지도 않고 쉽게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막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돼야지 막 이런 건 아닌데 누구나 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뭐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청년 세대한테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뭐 꼭 개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내가 뭐 공부 얼마 한 거 가지고 어디에 내세울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자신감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부딪혀볼 시도를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게 부딪히면서 배울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성향을 고려했을 때, 어, 이제 그러면 적당히 아는 거 말고 어떻게 하고 싶었냐라고 하면
내 생각을 담고 싶었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다. 무엇으로? 코드로. 내가 작성한 코드에는 내 생각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거 해 하면은 그것만 딱 찍어내고, 저거 해 하면 그것만 딱 찍어내고, 이런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 일이라면. 그런데 가급적이면 내가 작성한 코드에 내 생각이 담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지금까지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게 꿈이에요. 더군다나 지금은 일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주입식 교육처럼 막 어딘가에서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해서 딱 그렇게 하면 딱 뭐 몇 점으로 매겨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80점, 70점 매겨지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는 게 너무 음, 싫더라고요. 제 조금 딴 얘기인데, 제가 알고리즘에 흥미를 못 느끼는 것도 약간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약간 정답이 있고, 그냥 내 생각을 담아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효율성을 따질 수도 있겠죠. 실제 코드에는 효율성을 따지는 부분이 많죠. 근데 사실 알고리즘 저도 진짜 조금 찍먹해 본 입장이지만, 뭐, 복잡도 이런 거 고려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진짜 출제자의 의도대로 딱 풀지 않으면 아예 안 돌아가 버리는 코드들도 많잖아요. 막 그거 붙잡고 돌아갈 때까지 막 공부한답시고 그거 돌아갈 때까지 막 풀어야 되고 하는 게 저는 진짜 조금 성향상 안 맞더라고요. 물론 이제 취업을 언젠가 하려면, 조만간 하려면 이제 알고리즘 해야만 하니까 이제 하고 준비를 그래도 억지로 하고 막 이러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알고리즘은 하나의 예시로 든 거고, 기본적으로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전혀 내 코드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군가로 곧장 대체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내 생각을 담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말로 이렇게 제 생각을 표현하듯이 뭐 언어라기보다는 어떤 체계가 필요했던 거죠. 단순히 제가 한국어 사전 들고 한국어 사전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인으로서의 사고, 어떤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버무려져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복합적인 어떤 사고의 필터를 거쳐서 말로 발화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런 게 사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를 푸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너무 다를 수 있겠죠? 저희가 코드 리뷰를 진행하면서도 정말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다르고 해결하는 방식들은 뭐 더 많이 다르고 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달라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어, 세부적인 메커니즘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같은 패러다임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어떤 상호 간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 자바라는 언어도, 어, 뭐, 딱 한 가지 패러다임으로 볼 수만은 없겠지만, OOP라는 객체지향이라는 그 하나의 강력한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물론 자바가 뭐 객체지향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좀 나이브하게 봤을 때 말이죠.
근데 그러면 내가 자바를 통해서 내 생각을 잘 담고 잘 표현하려면 내가 객체 지향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책 같은 데서 막 나오는 거 외워서 대답할 만한 건 뭐 상추 답캡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정보 처리 기사 준비하듯이 그냥 앞머리만 떼서 외워가지고 상추 답캡, 상속, 추상화, 다형성, 캡슐화 뭐 이렇게 외워가지고 하는 것 정도? 아, 상속은 뭐고요? 다양성은 뭐고요? 추상화는 뭡니다. 이렇게 그냥 대답할 수 있는 정도? 사실 그게 제대로 된 대답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그 정도만 객체량에 대해서 알고 있고 뭐 클래스도 뭐 붕어빵 틀이다, 뭐 인스턴스 붕어빵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면서도 그래서 뭔데? 라고 하면 얘기할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잘 모르니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 가르쳐주는 책의 뭔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어디 가야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프리코스를 하기 전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걸 내가 지금 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얻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프리코스에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객체지향을 얻어갈 수 있겠다. 객체지향이 뭔지 생각해 볼 기회를 얻고 다른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좀 건전한 토론으로 좀 성장할 수 있겠다. 뭔가 윈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유, 자꾸 인텔리제이 단축키를 누르네요. 그래가지고, 음, 얻었냐? 그래서 얻었냐? 라고 하면, 어, 단초는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객체지향, 이거 4주 만에 객체지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리코스 정말 짱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어요? 하는 패러다임이라는 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습득하기라는 정말 어렵겠죠. 전체적인 오버뷰를 살펴보는 정도는 쉽겠지만, 물론 그것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쉽겠지만, 통달하거나 뭐 이런 거 당연히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뭐 바라지도 않았고요, 거기까지. 하지만, 단초는 얻었다. 말 그대로. 아,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면 되겠다라는 걸 배웠어요. 네.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면 되겠다를 알았어요. 알았다. 네, 알았어요. 객체지향의 사고가 막 엄청 심오한 뭐 마법의 세계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모든 단어가 다 추상적이고 비유로 이루어져 있고 코드는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예제들만 있거나 막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전혀 아니었고 이것도 그냥 뭐 당연하겠지만 모를 때는 마법의 세계로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 단초를 얻고 나니까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더불어서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안에서 현실적인 막 극한의 성능을 추구하고 이게 막 미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엔지니어링까지 고려된 부분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OOP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얼마나 잘 기름칠될 수 있고, 오래 동작할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 이걸 다루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얼마나 다룰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까지 다룰 수 있는 부분이구나.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휴머니즘? 뭐라고 해야 되죠? 인간이 첨가되었다. 인간이 첨가된 사람을 고려한 패러다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했냐는 이제 코딩 생각 공유 재생 목록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큰 성취가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스트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테스트는 저랑 스터디를 이 프리코스 이전에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면 아실 수도 있는데, 테스트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진짜 딱 이 상태였거든요. 강의를 보면, 아, 이렇게 돼요. 강의를 보면, 아, 그래요. 근데 아이디를 열어서 코드를 작성하려고 하면, 어? 금지인데, 어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이거는 테스트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건 테스트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오지 않아, 도무지? 어, 진짜 이게 걸림돌이 하나하나 나타나 줘야지 한 개 넘고, 한 계단 또 올라서고, 한 걸음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방이 지뢰밭이야. 이제, 뭐, 지뢰찾기 같은 거 하는데, 이렇게 된 거야. 누를 수 있는 데는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데 주변이 다 일로 감싸진 거죠. 그럼 이거 눌러야 되는데 나는 누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진짜 받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TDD가 그렇게 좋다는데 난 TDD가 사실 뭔지도 사실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갈피를 잡아 나가고 있죠. 그래도 모르겠어요. 안다고 하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TDD가 그렇게 좋다는데 테스트 작성하고 하는 게 엄청 좋다는데 난 그게 그냥 뭐 좋겠거니 정도지 도저히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이 톤이 올라가는 거 보면 아시겠죠? 제 진심을? 나도 진짜 작성하고 싶다고.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작성해볼까? 작성해, 그냥 진짜 쓸데없는 거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제품 코드는 언제 작성해? 진짜 쓸데없는 거 테스트하면 제품 코드에 어떤 효용이 이게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진짜 큰 거부터 만들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너무 약간 불가능에 가깝게 어렵고, 그래서 이것도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가장 빠른 타이밍에 작성하면 돼.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타이밍에 작성하면 돼. 대신에, 또 대신에, 또 대신에, 리팩토링 하기 전에는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해. 그러니까 보통 TDD라는 것이 말하는 그 테스트 코드 작성 타이밍은 구현 전에 테스트를 작성하잖아요. 그리고 구현하고 리팩토링하고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아직 의식적으로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다가가지 못했고, 대신에 구현하고 바로 테스트 작성. 가급적이면 빠르게, 가급적이면 빠르게, 바로 테스트 작성하고, 그 다음에 리팩토링.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게끔은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었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필요성을 좀 느꼈어요. 누가 이렇게 설명해줘서,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테스트를 먼저 작성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 백날 들어봤자 사실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와닿았어요. 지금 그 4주간에 얻은 바입니다, 제가. 원래는 테스트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썼는데도 아니죠. 사실, 구현 리팩토링, 구현 리팩토링, 구현 리팩토링, 구현 리팩토링, 구현 리팩토링 계속 하다가 완성되면 그 다음에 테스트 작성하는 완성되고 나서야 테스트를 작성하고 그나마도 할 수 있는 거에만 이상하겠지. 할 수 있는 거에만 테스트 붙일 수 있는 거에만 그나마도 작성하게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진짜 장족의 발전이 있었죠. 테스트 코드가 진짜 편리하구나. 이게 진짜 안정감을 주는구나. 그리고 개발 속도를 이게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4주차째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계속 1주차, 2주차 사실 삽질 엄청 하고 3주차까지도 엄청나게 삽질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다 쏟아붓는다라는 느낌으로 테스트 작성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성을 했던 거지. 사실 효용을 막 체감하고 있진 못했었거든요. 단지, 아, 내가 이걸 계속 하니까 의식적으로 시도하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아, 테스트 가능한 구조란 이런 거구나를 1주차, 2주차, 3주차에 걸쳐서 알아갔다면, 4주차 되어서야 진짜로 효용을 느꼈어요. 제가 4주차에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260줄짜리 코드가 있었거든요, 메서드가. 그 중에서 한 막 로직이랑 뷰랑 이런 게 얽힌 코드가 막 삼중 if 해가지고 한 100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최소 50줄 이상 하면 100줄? 100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그게 핵심, 260줄에서 핵심 되는 로직이었거든요. 그 코드를 리팩토링 하면서 한 번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테스트만 계속 그냥 중간중간 한 줄 지우고 테스트, 두 줄 지우고 테스트, 나중에 다섯 줄 지우고 테스트, 그리고 뭐 10줄 지우고 3줄 추가한 다음에 테스트,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계속 해가지고 그냥 테스트 돌려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테스트를 미리 작성해놓고 리팩토링을 하니까 그니까 이게 진짜 체감되더라고요. 내가 작성한 진짜 삽질해놓은 코드 보면서 아 이거 뜯어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로 했거든요. 근데 테스트 코드를 계속 돌리면서 하니까 이 피드백하고 제가 작성하는 새로 리팩토링하는 코드들하고 이 피드백의 텀이 짧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된다는 걸 확인하면서 하니까 확신도 생기고 그거 그냥 개발자가 다 머릿속에 알고 있어서 고쳐야 되는 거지 그걸 확인해봐야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대단한 천재시고 어, 본인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진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본인도 그게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가능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테스트의 효용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작성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필요한 진짜 4주차 때 진짜 시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테스트는 다 작성했던 것 같아요. 네, 커버리지 100%는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리팩토링이 진짜 쉬워진다. 테스트를 이 정도 나 지금 테스트가 뭔지도 사실 TDD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테스트를 이렇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최소한의 테스트 케이스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아, 굉장히 큰 효용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컨대
테스트를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감을 잡은 게 아니라 진짜 필요성을 살로 느꼈다. 피부로 느꼈다. 이게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로 테스트는 필요하다. 지금 진짜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필요하다. 아,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테스트는, 아, 근데 TDD까지 가면 또 TDD는 별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TDD는 또 어떤 맛일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 또 테스트를 열심히 또 고민하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 나가다 보면은 또 깨닫는 바가 생기겠죠?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료 이야기 하기 전에, 네, 한 모금 마셔봤고요. 갑자기 목이 잠기네요. 네, 동료, 사실 이게 제일 궁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인맥이랄 게 거의 없어요. 이 친구들이 없다, 물론 친구도 많이 없는데, 이, 이 공부를 하기 위한 인맥이랄 게 별로 없어요. 뭐 경험도 일천하고, 어디서 뭐 해커톤이란 걸 한다더라, 뭐 동아리를 한다더라, 이런 거 진짜 말로만 들어봤고, 어디서 가서 해야 되지?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대학교 안에 있어야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두 번째로는 나이에서 컷이 되고, 나이도 적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 동료의 중요성은 이전부터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아, 혼자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같이 해나가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 혼자서만 해나가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을 뭐 왼발, 같이 해야만 하는 부분은 뭐 오른발 이렇게 하면 왼발로만 계속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왼발로 계속 땡땡이 하면서 갈 수도 있지. 근데 힘들고 부족하잖아요. 불균형이 일어나잖아요. 몸에도 문제가 일어날 거잖아요.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룹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제가 뭐, 내가 이렇게 천재였나? 나 프로그래밍에 혹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천재였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막 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막 사람을 좋아해서 막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막 이고 막 강아지과 인간이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전혀 아닌데 진짜 저- 전혀 아닌데 인간 혐오에 가까우면 차라리 인간 혐오에 가까웠지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 씬에 있어서는 되게 인간적인 분위기가 감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차가우면서도 그러니까 차갑다는 게 인간적으로 차갑다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차갑게 사고하면서도 되게 서로를 위해서 개발 씬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조금 도움을 많이 얻으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당장 이런 유튜브 영상들만 찾아봐도 배울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저도 이 유튜브로 진짜 많이 배웠고, 왜냐면 강의 같은 거 사기가 너무 비싸잖아요. 유튜브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때. 그런 거 만약에 혼자 공부하려고 치면 그런 거 그냥 찾아보면 돼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냐? 혼자 찾아보는 그 의지도 대단하지만 어쨌든 그걸 이제 경력 있으신 분들이, 시니어 분들이 혹은 주니어 분들이 같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나누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도움을 얻어서 또 사람이 생기고 잘하는 사람이 또 선순환을 일으키고 이런 사이클이 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적어도 제가 일을 한다고 하면 저는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 그게 외적으로, 뭐 경제적인, 회사에서 경제적인 프로핏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치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게 이 생태계에 내가 어떤 막 나만 사다리 올라가고 걷어차버리고 막 이런 거 말고 막 적자 생존, 막 약육강식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다 같이 더 잘할 수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해보고 싶거든요. 하고 제 나름 저의 이 작은 바운더리 안에서 제 나름대로 하고 있기도 하고 더 점점 이 범위를 넓혀가고 싶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없을까의 바운더리를. 그래서 네, 이게 저한테 좀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동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요즘같이 스터디 구하기 쉬운 때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려고 시작하잖아요. 첫 주는 모두가 막 열정적이고 서로를 위해서 막 리뷰도 해주려고 하고 막 해요. 3주만 지나죠? 약간 배신감 들 정도. 이게 뭐 제가 스터디 장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스터디 원으로 참여를 할 때도 아니 우리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동료를 구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문제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난관이었던 부분이 진, 그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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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다라고 말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같은 분야의 동기부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적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같이 이 길을 계속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나 이 길을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이 길을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약간 이런 상태의 사람이라고 하면, 혹은 가다가도, 아, 나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잠깐 흔들리는 뭐 그런 정도라면은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본 거였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말만 했었던 사람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자신이 원하는 것도 모를 수 있고, 자신이 이 개발이라는 걸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은지 아닌지 모를 수 있고, 내가 개발을 하면서도 개발에 대한 목표가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저는 최소한 제가 해나가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목표라고 할 만한 것들이. 같은 목표,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한데, 여기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구체적인 내용이 같을 필요는 없어. 근데,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비슷할 필요가 없어. 근데, 한 단계 추상화된 그 윗단계에서, 그래도 목표가 있다. 이 길을 계속 해나갈 만한 목표가 있다라는 그 공통점은 이제 접점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하면 되지. 하다가 안 되면 말고. 나는 끝까지 하고 싶은데, 이거 될 때까지 밀어붙이고 싶은데, 한번 끝까지 가보자, 우리. 이렇게 말을 해봤자 와닿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폭력이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제가 막, 아니야, 우린 더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 폭력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는
겪어봐야만 알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해 나가면서 뭐 스터디면 스터디, 뭐 어떤 프로젝트면 프로젝트 그런 거를 경험을 해 나가면서 스스로를 알게 되거든요. 스스로의 니즈를. 아, 나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아, 나 거기까지 꿈꾸진 않았는데. 아, 나 목표 같은 거는 사실 없었고 그냥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맛보고 싶었던 건데. 뭐 취직을 하고 싶었던 건데. 대기업에 가고 싶었던 건데. 알고리즘 뭐 무슨 티어를 달성하고 싶었던 건데. 티어 뭐 이런 건 아무 쓸데가 없지만 그런 어떤 닥쳐보기 전에는 알 수 없었, 본인도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것 같아요. 이 최소한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또 알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나 환경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어지더라도 안 할 사람들은 또 안 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동료를 참, 열띤 동료를 하는 거, 꿈꾸는 동료를 구하는 거, 진짜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많은 시도를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막 강의 같은 거, 영상 있잖아요. 막 동영상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막 뿌려보기도 하고, 아니면 막, 아니, 나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막 했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알아요? 그거 아닌데요? 그거 왜 이렇게 하세요? 막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진짜 반가워. 왜냐면 내 거 읽어줬다는 거잖아. 진짜 반가워요.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무응답일 때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거의 그래요. 손바닥을, 우리 손뼉 치자 했을 때 딱 하이파이브 했을 때, 하이파이브 했을 때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진짜 무한하잖아요. 손바닥을 짝 소리 나게 쳐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툭 소리가 나든, 퍽 소리가 나든, 아니면 소리가 안 나고 그냥 치는 신용만 하든, 신용이라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수 치는 사람, 뭐, 전문 프로 박수치기 사람들, 박수 치는 사람들, 뭐 이런 직업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서로 박수 쳐야 될 거 아니야. 손, 적어도 누군가 보고 있다면 박수 치는 거 흉내내는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근데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가기만 하면, 아, 나 박수 칠 수 있을까? 혼자서 내가 박수 칠 수도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혼자 칠 수 있는 박수가 있고, 같이 쳐야만 하는 박수가 있다고요.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건 혼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좋은 생태계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저한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발 딛고 살아갈 생태계를 내 손으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면 진짜 가치 있지 않을까? 나 진짜 이거 점점 더 열심히 하고 점점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확신 아닌 확신 같은 게 저는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공감대 형성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도 어렵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리코스 진행하면서도 또 스터디원으로 이번엔 참여를 했어요. 스터디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 만났다. 그리고 어, 주차들 진행하면서는 시간이 막 넉넉하진 못했지만 4주차 끝나고서는 저도 이제 코드 리뷰 글도 올리고 다른 분들 코드들도 보면서 의견 주고받고 하니까 좀 즐겁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하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얼굴 보면서 하면 또 더 즐거울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 그래서 내일도 오프라인으로, 내일도가 아니라 내일 처음으로 오프라인 코드 리뷰 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또 그 얘기가 하고 싶었네요. 어쨌든. 하여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근데 또 이거는 만약에 갈 수 있다면 본 코스에 가면 또 회사에 만약에 제가 갈 수 있다면 회사에 가서도 같은 뭐 동료분들, 뭐 선후배 동기들 막 만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인맥이 없잖아요. 개발 분야에. 그래서 본 코스에 혹시나 간다면 진짜 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간다면 말이죠. 뭐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이제 뭐 플랜 B를 이제 수행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한 가지 한 가지 추가할게요. 약간 소제목으로 동료의 소제목으로 뭐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약간 얼굴 보지 않고 익명으로 하는 거여서 그런지 그나마 그 공식 채널인 디스코드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비공식 채널이었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의 경우에는 조금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묻고 너무 쉽게 답한다. 쉽게 묻고 쉽게 답하는 분위기 어떻게 보면 되게 좋게 표현될 수 있는 뉘앙스이기도 한데 직접 고민해야 다 할 부분들까지 질문을 한다거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 수도 있는데 전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이 분위기가 좀 힘들었어요. 누구나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 게 많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일 것 같았으면 뭐하러 이거 하고 있겠어요. 그냥 회사 가서 취직해가지고 회사 가면 되지. 이거 왜 하고 있겠어요. 어차피 나도 모르고 잘 모르는 거는 매한가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좀 성장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익명의 힘이 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익명의 힘이, 부정적인 힘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너무 좀 그랬던 점이 조금 아쉬웠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아티클들이 있거든요. 지금 막 당장 생각나는 거는 그 개발 업계의 독소 말투 문제 없앱시다. 뭐 이런 제목의 아티클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번역해 주신 건데 그거 보면서 진짜 무릎을 탁 치면서 읽었거든요. 예전에 처음에 읽으면서. 그런 글들 공유해 드리는 거. 그리고 뭐 질문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뭐 질문하는 방법 같은 거 서칭해 가지고 공유해 드리는 거. 그 정도 조금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내가 오픈 채팅방의 분위기도 나 한 사람이 좀 열심히 참여해서 더 좋게 바꿀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약간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 소홀했을 수도 있겠다. 물론 그게 저 때문이다라는 거는 저도 아닌데요. 그건 좀 오바인 것 같고. 더 잘할 대화를 좀 이끌어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아이인 인간이지만 언젠가는 슈퍼 E 출신의 슈퍼 I로서, 예. 그래도 조금 활동성을 조금 확보해가지고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아쉽게 해보기도 합니다. 예, 해보기도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답을 특별히 내리지는 못했는데 생각은 계속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조금 좋았던 점들 앞에서 쭉 얘기하고 뒤에는 좀 아쉬웠던 점을 어쩌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뭐, 모든 문제는 더 좋은 건 더 좋게끔 만들고, 또 아쉬운 거는 보완해서 채워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하면 되는 문제겠죠. 어, 프리코스를 정말 하면서 알차게 한 달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고, 혓바늘이, 이제 혓바늘이 한 진짜 대여섯 개 났었는데, 일주일 쉬니까 좀 쉬엄쉬엄 하니까 많이 가라앉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혹시나 프리코스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걸 왜 들으실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혹시나 운명같이 진짜 뜬금없이 자동 재생으로 이게 영상이 틀어지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프리코스 한번 들을 만하다. 만약에 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셨다면 충분히, 충분히 원하는 바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재밌습니다. 일단. 재밌었고, 즐거웠고, 결과에 일말의 후회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대체로, 대체로 후회 없습니다. 진짜로. 진짜 그만큼 알차게 보냈고, 알차게 배웠습니다. 퍼블릭으로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소감문에도 썼었는데, 우테코 측에도 진짜 고마운 것 같아요. 이런 양질의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판을 깔아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할게요. 예. 계속 뭔가 점점 가면 갈수록 주절주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